안녕하세요. 랭킹 뉴스입니다. 지난 밤 사이 어떤 뉴스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주요 뉴스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정 사이트가 아닌 전반적인 뉴스 흐름을 통해서 랭킹 뉴스를 선정하겠습니다. 일단 네이트 뉴스에 들어가 보면요. 오늘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주요 키워드 10개를 제공합니다. 1시간마다 바뀌는데 버블이 클수록 상위 랭킹 키워드라는 뜻이고요. 오전 7시까지 기준으로 보면 10월 일상 가까운 거리두기, 이재명, 세종 충북에서도 과반 압승, 장검으로 아내 살해, 40대 구속, 약속 어긴 모더나 이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다 적어볼게요. 10월 일상 거리두기, 이재명, 세종, 충북 압승, 장검 아내 살해, 40대 구속, 약속 어긴 모더나 이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다음에서도 랭킹 뉴스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눈에 띄는 상위 랭킹 기사가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신청, 윤석열 검찰 고소장, 비슷한 내용으로 김웅 고발장 전달 사실상 인정, 그리고 이재명 주류됐다. 앞서 네이트에서 먼저 확인한 기사죠. 이렇게 중복되는 기사를 체크하면서 랭킹 뉴스 3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백신 기사 이 정도가 눈에 띄네요. 참고로 다음 뉴스 많이 본 섹션은요. 누적 조회수라서 새로운 기사가 나오면 빠르게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까지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언론사별로 나눠서 랭킹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겨레에서는 윤석열 고소장, 이데일리는 재난지원금, 윤석열, 또 국민지원금 이 정도가 눈에 띕니다. 구글 뉴스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이재명 본선 직행 파란불, 국민지원금, 역시 이재명 독주, 위태로운 윤석열 이 정도가 관심 뉴스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랭킹 뉴스로 선정할 뉴스는요. 이재명 세종 충북 압승, 국민지원금 신청, 윤석열 고발장 이렇게 3가지로 정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정해본 랭킹 뉴스 탑3는요. 국민지원금 관련된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내가 대상이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관련된 기사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국민지원금 신청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연합뉴스 기사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오늘이죠. 6일 9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그러니까 가구당이 아닙니다.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오부제, 요일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서 이번 주에만 요일제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토요일인 11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이죠. 10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금 20살이거든요. 20살 이상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고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해서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그럼 요일제가 적용되는 이번 주에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냐 볼게요. 오늘 월요일에는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71년생, 76년생, 81년생, 86년생, 91년생 이런 분들만 신청할 수 있고요. 내일인 화요일에는 62년생, 67년생, 72년생 이런 분들만 신청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요일제로 신청해야 하고요. 토요일인 11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신문 기사도 같이 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에 나는 어렵다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카드 결제 은행이 농협이라고 쳤을 때 농협 창구에 가서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 콜센터,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을 때까지만 해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카드를 이용하고 있어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안내창에 따라서 국민지원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삼성카드도 마찬가지였고요. 각 카드사 모바일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어려우시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직접 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일 다음 날 바로 충전이 이루어지고요.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이 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이 국민지원금은요, 12월 31일까지 써야 합니다. 이후로는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잘 챙기셔야겠죠. 이 사용처는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카페로 검색을 해봤더니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뚜레쥬르, 파스쿠치, 파리바게트 이런 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랭킹 뉴스 탑2는요. 이재명 세종 충북 압승으로 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유력한 대권 주자들에 관련된 기사도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의 대세론이 점점 더 탄력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기사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MBC 기사가 위쪽에 있어서 한번 볼게요. 이재명 또 과반 압승이라는 제목이죠. 더불어민주당 경선 두 번째 장소인 세종 충북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합뉴스 기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소인 대전 충남에 이어서 세종 충북에서도 과반 득표로 압승했습니다. 세종 충북에서 득표율은 이재명 54.54%, 이낙연 29.72로 2위고요. 정세균은 5.49로 3위,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의 순서였는데요. 1, 2위 간의 격차가 25%포인트로 크게 벌어진 겁니다. 이 전날인 대전 충남에서의 일반 민심과 당심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대전 충남에서도 54.81%로 이재명 1위, 이낙연 27.41%로 2위, 정세균 3위 등의 순서로 동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에 대구, 경북, 12일에는 강원 등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가는데요. 특히 12일인 강원 순회 경선에서는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 규모죠. 64만여 명의 국민 일반 당원 1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이날을 1차 슈퍼위크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전체 판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의 이재명 대세론이 지속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랭킹 뉴스 탑1은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정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죠.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최측근을 통해서 검찰 안팎의 정보를 수집한 걸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겨냥했던 여권 인사들과 그리고 기자들을 고발하려고 사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포털 사이트에 윤석열 고발 사주라고 검색을 하면은요,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 중에 이번에는 JTBC 기사로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추궁하겠다며 긴급 혈안 질의 일정을 잡았고요. 시민단체들도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전 총장과 관련된 현직 검사들을 오늘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우선 두 가지가 쟁점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기사에서 짚어주는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대검 간부가 실제 야당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넸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윤석열이 관여하거나 묵인했는지가 관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기사로 볼게요. 지난 2일이죠. 언론 매체 뉴스버스가 지난해 4.15 총선 직전인 4월 3일에 당시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간부가 김웅 국민의힘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했고, 이것을 김웅 후보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건넸다는 겁니다. 고발장은 피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게 피고발인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민주당 이 최강욱 비례대표 후보 등 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등 11명이 지난해 3월에 검언유착 보도를 주도해서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문제 고발장이 공식적으로 당에 접수된 바는 없다.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 황당한 내용이라며 해명할 것도 없다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언론 매체 뉴스버스에서는 오늘 아침 7시쯤이죠. 또 김웅 의원과 야당 관계자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공개하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페이스북 캡처 사진 등을 이 손준성 전 대검 간부가 보낸 자료라고 추정하면서 사진들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만약에 뭔가를 주고받았다면 그들이 먼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간부 등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가 있다며 주장하고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겁니다. 네, 랭킹 뉴스. 오늘 3가지 뉴스를 선정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